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바른 AI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명주 교수입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의 대원칙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원칙이라는 것이 다소 추상적인 단어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추상적인 대원칙에서 구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을지 간략하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윤리를 대원칙 수립부터 시작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는 계기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앞서 소개한 한국의 인공지능 윤리 서울팩트는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대원칙의 개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처음에는 한국도 원칙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윤리의 원칙은 적을수록 그리고 원칙 간에 분명하게 구분될수록 가이드라인 도출의 유연성을 보이므로 원칙의 개수를 4개로 최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4개의 대원칙이 다른 원칙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공공성과 관련된 다른 원칙으로 공공이익, 이익공유, 인류행복, 포용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포용성, 영어로는 inclusiveness라고 하는데요. 포용성은 별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포용성은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사회 구성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책무성과 관련된 다른 원칙으로는 책임감, 사회적 합의, 상호협력,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시하였습니다. 제어 가능성, 즉 제어성과 관련된 다른 원칙으로는 안전성, 신뢰성, 인간 중심, 해악 금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투명성과 관련된 다른 원칙으로는 신의, 설명 가능성, 선한 의도, 공정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의 원칙에는 국가마다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또 윤리적 민감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2019년 스탠포드 대학교가 발표한 AI 인덱스 자료 중에서 인공지능 윤리의 원칙을 국가별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키워드 형태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인공지능 윤리 이슈, 즉 윤리 원칙에 대한 관심 정도에 있어서 국가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 국가 시스템의 특성상 공정성과 비차별성에 대한 이슈 자체가 중국 내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안전과 보안 이슈가 45%로 가장 큰 원칙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비교된 나라들 중에서 프라이버시 원칙이 가장 낮지만 인권 이슈가 가장 높습니다. 이 그림은 인공지능 윤리의 대원칙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가 충분히 다룰 수 있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를 글로벌 표준으로 합의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들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필터는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과 시각입니다. 서울팩트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도래할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을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정부의 법과 제도, 국제적 규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 종류의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조명할 경우에 구성원들에게 맞춤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차별화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서울팩트의 4가지 원칙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도출되는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성의 원칙에 대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의 입장과 시각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공공성은 공동체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용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윤 창출과 공공기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인공지능 개발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공공성 원칙을 만족하려면 인공지능 전체 개발 과정에서 성, 인종, 종교, 지역, 민족 등의 차이로 인한 근원적 차별을 배제해야 하며 또 인류의 보편적 복지에 기여할 기술 개발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문제 해결에 이용될 수 있는 공공 성격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자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공공성 원칙을 만족하려면 인공지능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상업적 이익과
공공적 기여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기업의 운영 원칙으로 삼도록 노력해야 하며 인공지능 도입이 공공의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로 연결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공공성 원칙을 만족하려면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공정한 리뷰 그리고 개선점 제안에 이용자들이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이 타인의 자유로운 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책무성의 원칙에 대하여 다양한 구성원의 입장과 시각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무성은 책임 분배를 명확하게 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안 수립과 공론화에 참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원칙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책무성 원칙을 만족하려면 최초 제품의 개발부터 이용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주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충실하고 공정하게 개발해야 하며 개발자들 간 정보 교류와 기술 갱신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책무성 원칙을 만족하려면 인공지능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보급과 확산, 이용의 결과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동작과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책임과 보상 원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책임성 원칙을 만족하려면 이용하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교체, 갱신, 폐기 작업을 진행할 때 이미 안내된 지침을 준수하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의 결과가 타인의 권리 침해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통제성의 원칙에 대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의 입장과 시각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통제성은 충분하게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오동작과 위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보장하며 지속적으로 품질 관리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통제성 원칙을 만족하려면 안전 및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개발 단계부터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오동작과 위험에 대한 기술적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통제성 원칙을 만족하려면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이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와 함께 이용에 따른 위험에 관한 사전 검증 과정을 충분히 실시해야 하고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선택을 인간이 기각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통제성 원칙을 만족하려면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법을 잘 이해해야 하고 이용에 따른 결과와 영향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명성의 원칙에 대하여 다양한 구성원 시각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투명성은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은닉 기능을 생성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시는 물론 일상에서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원칙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투명성 원칙을 만족하려면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안전에 관한 위험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발자는 발주자도 모르는 은닉 기능을 개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공지능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투명성 원칙을 만족하려면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보급과 이용으로 인한 도출된 위험이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이를 인지하였을 때 직접적인 현재 이용자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미래의 이용자인 일반인들에게도 이 정보를 고지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입하거나 출시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가 인간 삶의 질과 직결된 영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평가하고 그 사회적 영향평가 결과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제품 서비스 설계 단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투명성 원칙을 만족하려면 이용자는 인공지능이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처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윤리를 대원칙 도출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과 시각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지켜야 할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도출한 사례 논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인공지능 윤리 서울 팩트의 4대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점은 정부라는 독특한 사회 구성원입니다. 정부는 지능정보 사회의 공급자, 이용자, 개발자 역할을 모두 다 겸직할 수 있는 독특한 구성원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체로서 정부는 공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형 챗봇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민원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는 공급자입니다. 그런데 공급자 중에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과 비용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윤 추구보다는 일반 기업의 이윤 추구보다는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비영리 공급자의 특성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또는 행정 업무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주체로서 정부는 또 이용자에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하고 방대한 행정문서에 대한 작성과 저장, 백로그 형성, 검색과 활용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문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이용자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정부는 행정 업무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개발을 아웃소싱하지 않고 직접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개발자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정부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전자정부라는 사회 구성원의 입장과 시각에서 4대 원칙을 조명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표는 정부가 공급자로서의 가이드라인 13개, 이용자로서의 가이드라인 7개, 개발자로서의 가이드라인 9개 등 총 29개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도출한 다음에 이 중에서 중첩된 부분을 통합함으로써 총 16개의 지능형 전자정부 윤리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제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윤리라는 주제에 대하여 4번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는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 수준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인 공정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공지능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거나 인간과 인공지능이 수평적으로 동등한 공정관계라는 시각은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에서는 논의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논의 발전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는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혁신 기술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대원칙을 수립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후에 항상 새로운 혁신 기술은 인류 번영과 사회 변화라는 공통적 특성에 기반을 둔 공공성과 책무성이라는 윤리 대원칙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신기술은 자율성과 지능성이라는 차별화된 특성에 기반을 둔 통제성과 투명성이라는 윤리 대원칙을 추가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이번 강의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윤리 대원칙은 개수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대신에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원칙들 간의 관계 정립을 잘 정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이를 도출하기 위한 단계적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